처음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부터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브랜드들이 빠르게 주목받고 빠르게 사라질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모멘토 이명수 대표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튜디오 AMT라는 회사고요. 아모멘토하고 샵 아모멘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아모멘토 브랜드는 2016년 가을 겨울에 처음 런칭한 브랜드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이미경 대표님과 회사를 같이 의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남매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2015년에 이미경 대표님이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의류회사에서 MD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미경 대표님이 시작한 계기는 나의 취향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그냥 나만의 작은 부티크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5년 1년 동안 혼자 해보시다가 LA 쪽 세일즈 에이전시에서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잘 모르시니까 또 저를 불러서 또 같이 가자고. 저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살려볼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3월에 제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 브랜드를 처음 런칭을 했는데, 브랜드를 처음 런칭할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쇼핑몰에서 자체 제작이라는 워딩으로 디자인을 하셔서 만들었고, 뭐 빔스든 유나이티드 에로우즈든 다 PB로 하는 거예요. 아모멘토라는 거를 브랜드로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하나의 어떤 컨셉 아래 컬렉션을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시장 조사가 됐던, 진짜 미팅이 됐던. 근데 그러면서 바이어로서의 경험도 쌓게 되고 브랜드로서의 경험도 쌓게 되고 되게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글로벌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던 건지.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해외에서 뭐 인스타그램의 시대잖아요. 그때도 인스타그램이 이제 활발해지게 될 때여서 DM으로 문의가 많이 왔어요. 해외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도 뭔가 해외에서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 방법을 이제 차차 알아가게 된 거죠. 처음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부터 좀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많은 브랜드들이 빠르게 주목받고 빠르게 사라질까?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오랫동안 남는 것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데,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바잉을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 요즘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미 10년 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해외 시장은 조금씩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는 모델이 잡혀 있구나. 너무 급하지 않게 계속 우리 걸 잘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또 그거를 실행해서 관철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시즌 때 많은 의류 쪽들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성장을 하셨다고 하니,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그걸 실행해 나가시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자랑할 일은 아닌데, 저희가 2023년에 스튜디오 AMT가 전년비로 40% 정도 신장했고, 아모멘토가 이제 한 30% 정도 신장한 것 같습니다. 그 하트 오브 비즈니스라는 책을 좀 봤는데, 거기서 매출은 우리가 하는 활동의 결과이지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숫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에 공감했다는 지표잖아요. 공감하게끔 만드는 노력이 저희한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하고 어떻게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키워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커뮤니티예요.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채널톡 서비스를 통해서도 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영역이죠.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모멘토 MD팀한테는 고객을 좀 대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로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같아 로 끝나버리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감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듣고, 또 저희가 개선할 점들은 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샌더랑 처음 만났어요. 꽤 오래됐는데요. 채널톡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대표님을 아는 분이 없다.
네, 너무 전통적인 방법인데 리서치를 엄청 해서 대표님 연락처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대표님한테 거의 한 근 1년을 연락했을 거예요.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레퍼런스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던 걸 거의 1년째쯤에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로 와, 너 진짜 이 정도까지 하는 거면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주세요는 아니었고 어쨌든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이거였구나. 이제 뵙고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년이 시작됐죠. 되게 많은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도 이런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입하기로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뭐 여러 방향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대표님도 종종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리스크를 겪는 게 재고가 쌓여서 와 오케이 가봅시다 흐름을 탔습니다 발주 렛츠고 하는데 안 팔려 오 마이 갓 이런 거잖아. 그 고민이 제가 볼 때 지속성을 실행하는데 되게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떻게 좀 이 부분을 극복하셨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에 좀 가깝잖아요. 근데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팩터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근데 처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지켜야 할 코어는 무엇인지, 변화해도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어떤 시대적 흐름 때문에 저희 거를 좋아해 주시기보단 아무 멘토여서 좋아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의 케이스는 생각보다 일본에 되게 많잖아요. 특징 자체가 뭐랄까 그들의 일을 계속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재밌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아까 CD님의 올해 키워드 중에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면 되게 아티스틱하시고 나의 유니크네스를 되게 지켜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어쨌든 고객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어떤 채널을 또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게 좀 좋겠더라고요. 이 디자인과 퀄리티. 디자인의 영역은 고유한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지 보다는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25년도 SS 디자인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SS도 안 팔아봤는데 25년도 SS 디자인을 해야 되니 반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객 지향은 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응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서비스 퀄리티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제품 자체 퀄리티? 아무래도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올해 내 옷장에 있어도 자주 손이 가는 옷 오래 입을 수 있으면 퀄리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의 완성도를 올리는 게 좀 더 고객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번에 인스타 그 피드만 봐도 이런 무드로 이런 감각으로 어떻게 뽑을 수 있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 광고적으로 오가닉하게 또 막 다양하게 활용하시지? 또 약간 이걸 비용적으로나 이런 거 좀 어떤지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마우멘토란 브랜드를 8년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양한 마케팅 수단들을 좀 시도를 해봤었는데 저희랑 핏이 안 맞더라고요. 단순히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무작정 알리기보단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통 뭐 기업들이 얘기하는 뭐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브랜딩 활동, 저희는 브랜딩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보다는. 우리도 그런 예산을 쓰긴 써야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많은 말보다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로 경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오가닉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작년에 했던 큐레이션 프로젝트처럼 뭐 도쿄, 파리, 서울에서 팝업을 하면서 그 현지의 고객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오가닉한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입었을 때 본인이 만족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번에 저희 아내가 주구장창 멘토 옷 입으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전천후야 코트인데 스트릿 무드로도 어울려 막 이런저런 게 생각이 나서 말씀하시기에 맞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랑을 하더라. 되게 좋은 경험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출발점을 잘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피드백들이 저희한테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아모멘토 다움, 그게 우리 비즈니스의 코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당연히 누구나 브랜드 정체성을 얘기하긴 하지만 되게 고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막 이런 건가? 그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때 너무 궁금해서 그 주말에 경복궁에 플래그스토어에 가가지고 그걸 다 보고 나서야 이런 게 뭔가 아모멘토 다움이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의도하신 거겠지만 들어갈 때 좀 불안하거든요. 여기 진짜? 정말? 이러고 밖에서 볼 때랑 들어갈 때가 되게 달라요. 겉에서 봤을 때 약간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 건물처럼 인지가 돼서 이런 브랜드의 플래그십 있을 거라고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딱 들어가서 열리면 통로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어두워지고 미술관처럼 되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쫙 미술품처럼 뭔가 오브제들이 있고 들어가면 그때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희도 아모멘토스러움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문장으로 정의를 해서 스태프들한테 뭔가 이걸 머릿속에 넣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감각이 아닌 것 같아요. 종합적인 느낌이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도, 향, 음악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좋다라고 느끼지 이걸 세부적으로 여기는 향이 좋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네? 저렇게 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아무래도 모든 것들에서 좀 아모멘토스러움이 좀 묻어난 공간이 나오게 되지 않나. 얼마 전에 파리 패션위크 가셨다가 뉴욕에 오셨을 때 같이 봤었어요. 이번에는 좀 어떠셨는지. 파리 패션위크는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2003년 1월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이 한 번의 어떤 활동으로 되게 많은 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조금씩 저희스럽게 잘 알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뭔가 항상 패션 런웨이 하면 막 뭐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막 워킹하고 막 때로는 막 바다에서 하고 전통적인 런웨이 쇼도 원래 출발은 판매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바이어들이나 뭐 기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런웨이 쇼를 보고 그 시즌을 뭐 오더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저희 프레젠테이션도 그런 개념이지만 뭐 런웨이 쇼를 표방하기보단 좀 더 아모멘토스럽게 우리가 이번 시즌에 준비한 컨셉과 무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쇼의 형식을 갖춘 거죠. 하지만 이제 런웨이는 아니고 이 전체적인 컨셉과 무드를 공간 연출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모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작년에도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니 이번엔 조금 더 큰 규모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1층하고 2층으로 나눠진 공간에서 2층에서부터 모델들이 무대 앞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컨셉이 우리가 되게 친숙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공간, 방에서 출발한 거라서 침대를 이제 1층 가운데 배치를 하고 이불이 자연스럽게 팔을 끼면 옷이 되는 그런 연출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었고 말로 설명하기보단 어떤 시각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느껴질 수 있게 표현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미 생각했구나. 비즈니스와 브랜드 하실 때 팀이 또 중요하잖아요. 많은 브랜드들의 고충은 어떻게 팀을 고민할 것인가. 8년의 여정에서 좀 얻은 레슨들? 8년의 경험에서 성공도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공감을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전이라던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한테 좀 공감을 얻어내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방향을 좀 얼라인을 시킨 다음에 본인의 지향하는 바가 회사가 성공하는 길과 좀 동일하게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소통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해요. 저희 스태프들이 내부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션 회사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을 거란 말이죠. 일을 하면서 살긴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선택한 게 패션 회사인 거죠.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 막연한 생각을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재밌니?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니?
재미없어? 일을 더 줘야겠다. 일이 재미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일은 재밌지 않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는 회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스태프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목표를 계속 던져주고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회사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올해 초에도 이제 저희 스태프들한테 요청한 게 회사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본인의 자리에서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셀프 모티베이션. 누가 너한테 막 붙어서 계속 막 뭐 너의 모티베이션 올려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의 커리어에 대한 어떤 지향점과 모티베이션을 하는 쪽이 서로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 스태프들이 많이 와줬으면 하고 이미 잘 하고 있는 하고, 친구들도 있고 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올해는 뭐 몇 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상시 채용 중이신가요? 뭐 지금도 채용하는 포지션이 있고요. 많은 관심. 많은 관심, 만관부. 만관부. 그러니까 좀 성장의 모멘텀 포인트가 있었나요? 큰 하나의 뭔가 어떤 성장의 모멘텀, 어떤 주요한 결정 막 이런 게 있었다기보단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코어를 좀 유지하려고 했던 것과 계속 끊임없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사실 아이덴티티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에 대한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정의해 나가는 게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유니크함을 노력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우리는 유니크하지, 나도 유니크하고 너도 유니크하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유니크함의 개념인 것 같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오래 가지? 라고 했을 때는 오늘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외골수처럼 막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내가 짱이라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계속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막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요즘엔 이렇구나, 오늘은 이렇고 오늘날의 약간 컨템퍼러리함의 어떤 정의는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서의 어떤 지속 가능함의 느낌인 것 같다라는 게 뭐 제 언어로 굳이 표현하면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좀 다른 도시를 좀 가보는 것도 되게 좋고 그들의 삶이나 그 안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사람들이 어떤 취향과 연결되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또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우리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닐까. 저희도 되게 많은 시도를 해봤죠. 근데 경험을 해봐야 아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레슨을 좀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끼리.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지금도 이렇게 모든 액션이나 행보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계속 끊임없이 이제 교감하고 공감을 얻어내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5년 약간 조금의 어떤 미드텀으로 봤을 때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발견한 단서 해외에서 엔드 커스터머 바이어 말고 엔드 커스터머들이 이제 를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풀 컬렉션으로 우리가 꾸민 공간에서 제대로 보여주면은 또 그것도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단순히 생각하면 이 서촌에 있는 플래그십의 경험을 다른 곳에다가 이식시켜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3에서 5년 안에는 좀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오늘 좀 브랜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샵 아모멘토 셀렉숍 비즈니스도 코어는 동일한데 이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우멘토는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는 거라면 샵 아우멘토는 저희 필터를 가지고 이제 그 세계에 있는 브랜드들을 저희만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샵 아우멘토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샵 아우멘토도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또 너무 브랜드 얘기만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근데 1시간을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그럼 샤바모멘토 편으로 저희가 모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